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미국에 25%의 관세를 내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최근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갈등 속에서 바로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업, 여러분이 일하게 될 회사, 심지어 여러분의 월급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본질과 한국 경제 그리고 우리 취업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이 문제가 여러분의 진로 선택과도 직결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미국이 정확히 뭘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옵션은 25% 관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품에 25%의 추가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100달러짜리 제품을 미국에 팔려면 125달러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옵션은 3,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7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건 사실상 선택 압박 형식입니다. 좋게 말하면 협상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을 내거나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이런 식의 요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왜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체력, 특히 외환 보유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8월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162.9억 달러로 전월인 7월에 4,113.3억 달러에서 약 49.5억 달러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 증가는 증권 보유액과 예금 증가에 기인하며 특별인출권 SDR과 금 보유액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과 외부 경제 압력으로 인한 도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증가는 증권 보유액과 예금 증가에 기인하며 특별인출권 SDR과 금 보유액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과 외부 경제 압력으로 인한 도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돈으로 540조 원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럼 3,500만 달러 투자가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약 4,162달러 중에서 3,500만 달러면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외환 보유액이 뭔지 이해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외환 보유액은 국가의 신뢰도와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지표예요. 쉽게 말해서 개인으로 치면 비상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거나 원화가 급락할 때 이 외환 보유액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무역 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는 침체 상황이고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외환 보유액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마치 월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금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실탄이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더 명확히 이해하려면 일본과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약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3배에 달하는 규모예요. 일본은 이 대규모 외환 보유액을 바탕으로 국제협상에서 비교적 유연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미국이 비슷한 압박을 가해도 일본은 그럼 이렇게 해보죠, 저렇게 해보죠 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이게 바로 협상 여력 부족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예요. 똑같은 압박을 받아도 경제적 체력이 다르면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적인 국제 정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이 직면한 두 선택지를 각각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관세 선택 시 문제점. 먼저 25% 관세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급락합니다. 삼성, LG, 현대차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취업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신규 채용입니다. 특히 제조업, 수출 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한국 기업 대신 우리와 거래하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죠. 투자 선택 시 문제점. 그럼 3,500만 달러 투자를 선택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 문제는 외환 보유액을 전략적이지 못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돈을 압박에 못 이겨서 쓰게 되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협상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런 압박에 쉽게 응한다는 걸 보여주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분석해본 내용을 정리하면 핵심 문제가 보입니다. 결국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와 전략적 활용 능력이 일본보다 부족한 점이 근본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좁다는 게 본질입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이는 수출이 잘 되면 경제가 좋아지지만 국제 통상 분쟁에는 더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여러분, 특히 취업 준비생들에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안정성, 채용시장 안정성. 역사를 보면 외환위기나 경제 불안정 상황에서 채용시장이 가장 먼저 위축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보세요.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를 줄이고 신규 채용부터 동결합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보호받지만 새로 들어올 사람들에 대한 문턱은 확실히 높아져요. 지금 이 논란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채용시장 안전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취업 준비생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첫 번째, 글로벌 경제 환경이 여러분의 진로와 산업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을 희망하신다면 이런 국제 통상 분쟁이 여러분의 회사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고려해 봐야 해요. 두 번째, 기업 분석을 할 때 단순히 매출이나 규모만 볼 게 아니라 해외 시장 의존도와 외환 리스크 관리 능력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회사인지, 환율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이 입사할 회사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요청.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강제에 맞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제안해 외환시장 안정과 금융 충격 완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계적 투자 및 펀드 운용 방식 제한. 일본처럼 투자 펀드 설립 시 투자처와 이익 분배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의 투자 주도권과 수익의 공정한 분배 요구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조. 조선 반도체, 원전 등 주요 산업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며 투자가 단순 현금 강제가 아닌 양국 상생 발전을 위한 산업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부각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 여론 및 동맹국 지지 확보. 미국 내외에서 지나친 보호무역주의 비판이 존재함을 활용, 국제무역 규범과 자유무역 원칙에 대한 지지를 얻어 협상 압박 완화에 힘쓰는 외교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내 기업 투자 의사 반영과 국민 공감대 확대. 국내 기업의 현지 직접 투자 계획과 현실적 투자 여력을 제시하며 국민에게도 협상 타당성과 협력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및 공감대 조성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 요구에 대해 무제한 통화 스와프와 단계적 투자 산업 협력 모델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관세 부과의 경제적 부담과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상황에 대비한 다차원적 외교 경제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전망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협상안 또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협상 카드 중 하나가 바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요구입니다. 통화 스와프란 서로 통화를 일정 기간 정해진 환율로 교환하는 계약으로 한국은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환시장 변동성과 환율 급락 우려를 완화하는 외환시장 안정장치 역할을 하며 대규모 투자금 이동에 따른 금융 충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안전판이 됩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비기축 통화국이므로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전례가 없기에 이번 협상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기축 통화국 위주로 통화 스와프를 제공해왔고 원화에 대해 무제한 스와프를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한시적 부분적 통화 스와프 체결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통화스 와프는 실제 사용보다 협상에서 신뢰 확보와 심리적 안정망 역할을 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 압박에 대응하는 협상력 강화 카드로 활용 중입니다. 따라서 무제한 통화스 와프 개설 요구는 외환시장 안정과 협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 카드로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협상 진행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통화스 와프와 관련하여 중요한 핵심이 있어 짚고 넘어가 볼게요. 통화스 와프 요청이 협상 카드로 쓰인다는 점은 사실이나 그 본질과 한계도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통화스 와프는 엄밀히 말하면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돈을 주는 게 아니며 빌려온 달러는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보통 통화스 와프는 외환위기 등 심각한 금융 불안 시점을 대비해 국가 간 긴급 자금 지원 장치인데 평상시나 단기간 협상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실제 체결이 어렵고 미국도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에 무제한 스와프를 주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통화스 와프 요청은 망할 것 같은 위기의 극단 상황에서 통화 방어용으로 요청하는 성격이 강해 실제로 협상이 어렵거나 외환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때 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아직 통화스 와프가 체결되지 않았고 미국 측도 부정적인 입장이라 무제한 스와프 협상 카드가 협상력을 높이는 협상용 카드이지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실질적 지원책은 아닙니다. 만약 통화스 와프가 체결돼도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강제시 환율급 등과 IMF 위기급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통화스 와프 카드는 협상에서 신뢰 구축과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심리적 안전망 역할을 하며 실제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무조건적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협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과 반도체 분야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선업 분야입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며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제안해 협상 핵심 카드로 삼았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유지 보수 MRO 사업 등을 포함하며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이 미국 내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미국도 자국 조선 기술력 강화와 군함 상선 건조 역량 확충 필요성 때문에 한국의 조선 협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 협력은 미국 내 정치 및 산업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는 카드가 되기에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됩니다.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인력 부족이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들의 해외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미국과 한국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시하는 핵심 산업으로 협상에서도 기술 협력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우호적 무역 환경 유지가 중요한 카드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보호 정책에 대해 한국은 기술 공동 연구, 생산시설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하며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유지에 집중합니다. 특히 반도체는 무역뿐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협력 명분이 강해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업과 반도체 분야 모두 한국 정부가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 중이며 특히 조선업은 최근 협상에 큰 역할을 했고 반도체는 지속적인 산업 협력과 투자를 통해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전략 카드입니다. 취업 준비생 영상에서는 이 두 분야가 한미 무역 협상 핵심 축임을 강조하면 이해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한국은 외환 보유액 확대와 안정적인 외화 조달 전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도 더 다변화해야 하고요. 오늘 살펴본 미국의 요구 25% 관세냐 3,500만 달러 투자냐의 문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외환 체력, 글로벌 협상력, 그리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관세를 감수하고 자립성을 유지할 것인가? 투자를 통해 단기적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해법을 고민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취업 준비생인가요?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 채용 면접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해법에 대한 질문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무진 면접이나 문제 해결형 PT 면접 혹은 토론토의 면접에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시할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이슈들이 여러분의 진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업 준비는 단순히 스펙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읽고 나의 진로와 연결지어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일하게 될 세상은 이런 복잡한 국제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돌아갈 거예요. 미리미리 이런 감각을 키워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사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